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업종의 전망입니다. 이 CES 2024에서 자동차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죠. 4개의 바퀴가 모두 따로 움직이면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자동차도 선보였고요. 또 현대자동차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춤추고 나는 자동차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망 어떨까요? 현대차와 기아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역대급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실적과 주가 지금 바로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분석해보고 나아가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오토모빌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죠. 이제는 모두가 다 모빌리티란 말을 씁니다. 이 CES 2024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3년 정도 이 CES에서도 화두는 모빌리티였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연관 효과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간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에 모빌리티 시장도 보지만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정말 영원한 주가 미스테리, 현대차, 기아차 과연 언제 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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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그래도 시장 얘기를 좀 앞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우리를 좀 짓누르고 있는 악재, 역시 금리 인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 들어서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차단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그게 좀 주식시장을 누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이 또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좀 연동성이 높은 한국도 같이 좀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 ELS 지금 관련한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금리 인하 이슈, 또 경기, 전쟁 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약진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진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게 배터리 어떻게 되지? 그리고 전기차 어떻게 되지? 트럼프의 약진과 우리 현대 기아차, 배터리야 워낙 좀 익숙한 문법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완성차. 사실 완성차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임기 중에 사실 굉장히 좀 견제가 많았었죠. 한국산 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FDA 재개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판매를 보면은 별로 타격이 없었습니다. 완성차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관세들,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물리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복을 하겠다, 공평하게 무역을 해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때문에 무관세로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이런 쪽 좀 크게 타격이 되겠지만 국내는 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내연기관차 쪽으로도 워낙 포트폴리오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봤을 때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막상 닥쳤을 때에는 잘 견뎌낼 수 있는 좀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현대차, 기아차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에 앞서서 CES 2024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CES는 진짜 모빌리티가 한 작년, 재작년 다 휩쓸었잖아요. 뭐 올해 AI라고는 하지만은 올해에서의 모빌리티 부분만 좀 보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특징적인 게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랑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그런 모빌리티. 신기한 모빌리티,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신차를 출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기보다는 예. 어떤 소프트웨어 비전, 뭐 SDV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예.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결정짓는다. 라는 컨셉화에서 어떻게 이제는 미래 방향성을 잡아갈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대기아차가 지금 수익성 올리는 부분들을 보면은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리고 ADAS나 이런 첨단 전장 기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있어서 아주 액션 플랜을 잘 가져가는 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호재 내지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전장 장치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오히려 현대기아 같은 완성차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또 여기 합류하나요? 현대기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지금 완성차들이 외부에서의 어떤 역량들을 많이 끌어오고 있기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의 소프트 역량들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42다스 인수를 한 거라든지 네, 네. 아니면 그 전에 모셔널을 이제는 JV를 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외부 인력들을 영입을 함으로써 뭐 슈퍼널 같이 이런 스타트업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외부 역량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내재하는 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먹거리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고 있고 그게 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가 다시 한번 내연차처럼 갑으로 될 수 있다. 갑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재일 위원님이요.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분이십니다. 작년 말이었죠. 기아의 인도 공장, 현대차의 싱가포르 혁신센터,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을 직접 탐방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거, 본 것들 한번 이 세 공장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부터 시작할까요?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 인도 공장? 일단 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시장은 역시나 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네. 중국을 제치고선 부상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기아차가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또 인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포텐셜, 그러니까 물량이나 아니면 앞으로 차량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좀 글로벌 신형 공장하고 비슷한 세팅으로 이제는 인도 공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굉장히 좀 효율성 높게 그리고 가동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수익성도 높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반응도 좋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인도에서는 연간 얼마나 기아차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기아차 단독으로는 35만 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뭐 앞으로 한 2, 3년을 보고서 한 50만 대 정도까지 50만 늘리고 대까지, 예. 현대차가 지금 70만 대에서 80만 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인도 그 GM 공장, GM이 이제 버려간 공장을 신규로 인수해서 25년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양사 합산으로 150만 대 정도 캐파를 가져가게 됩니다. 인도 시장은 어떤가요?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건 아직 가지 멀었죠. 않고 있죠. 네. 내연차 위주인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인도 시장이 굉장히 또 특이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차량들을 잘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출시를 해야지 네. 차량이 판매가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네. 이게 소비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준이나 인프라가 되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생산 허브로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 생산해서 싸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네. 뭐 이런 전략들을 뭐 테슬라나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대차는 싱가포르 센터, R&D 센터인가요? 네. 예, 여기 분위기는 어땠어요? 싱가포르의 혁신센터. 혁신센터. 인데 네. 여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번 CES에서 기아가 PBV라고 하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차량 컨셉을 선보인 바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는 것도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 수요에 맞는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좀 자동화도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도화되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제조 혁신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여러 곳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들이 많이 적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대 기아차도 이제 향후 스마트 팩토리로 향해 가는 건데, 네. 그럼 이제 거기 로봇이 만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장은 현대 기아차가 만들지는 않죠. 그 공장도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좀 로봇까지 가는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거기에 네. 들어가는 설비들은 뭐 굉장히 많은 부품사들이 네. 들어가겠지만 메인은 이제 현대위아 그리고 위아. 이제 현대오토에버, 예, 예. 뭐 로템 뭐 네. 이런 회사들의 어떤 기계 제품들, 로봇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현대 로템을 좀 물어봐가지고 거기 그럼 같이 좀 어쨌든 수주받고 뭐 이런 컨셉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갈 때? 현대기아차가 신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대위아랑 현대로템의 기계들, 장치들이 들어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화를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이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는 좀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요? 워낙에 지금 일본 차들의 견제가 심해가지고 예. 초기에는 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전 지역을 아우르는 이제 아세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로컬 컨텐츠를 쓰게 되면은 예. 무관세로 또 수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본 업체들의 아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런 동남아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네. 오토바이 하면 또 일본 차들이 유명합니다. 네. 이 오토바이에서 일본 차에 익숙한 분들이 또 사륜차로 가도 일본 차로 넘어가는 좀 그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케이팝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영향을 그래서- 줍니까 그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네. 몇몇 군데를 갔었는데 굉장히 이제 케이팝으로 거의 다 광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케이팝 주요 수요 계층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연령대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장기 플랜으로 예. 한국의 입지가 높아지면은 나중에는 좀 많이 팔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기업 탐방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 참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때문에 국장 안 한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못 갔고요. 작년 연말 연초 좀 가나 싶더니 지금 또 급락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부터 볼까요? 뭐 실적 이야기부터 가서 전반적으로 주가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실적, 4분기 실적은 일단은 어때 보여요? 일단 4분기 실적은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그 원래는 완성차들이 12월 달,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좀 판촉 활동도 많이 강화를 하고 그리고 신차 판매도 확 늘리면서 네. 좀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과거에 좀 보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판매 목표치를 조금 미스를 했어요. 특히 네. 12월 달 판매가 예. 예상보다 안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러시아 공장 철수건이 네. 나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공장도 이제 철수를 철수.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실을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잠재적인 부실들을 좀 처리를 하고 가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작년 4분기 때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그 파업했었을 때 네. 현대차도 이제는 노조하고 임금 13% 인상 네. 계획을 또 체결했거든요. 네. 국내도 이제 임금이 올랐고 그런 것들이 또 4분기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비용들이 좀 많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실적은 조금 눌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걱정이 앞서는데요. 작년 심지어 실적이 좋았을 때도 주가는 나빴었고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지 않아서 성장성이 없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러시아 공장, 중국 뭐 이런 뭐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작년 실적이 좋았을 때도 주가가 저랬는데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쁘다면 각오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현대차 주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작년부터 해서.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런 부실들을
치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의 손실도 이제는 줄이는 거고 예. 러시아 쪽 손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확정이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빅베스라고 볼 수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꼭 빠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고, 예. 다만 이제는 리스크 요인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냐면은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에 보는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좀 산적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월 달까지는 막 크게 이제는 주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일단 좀 빅패스를 한 이후 그 이후 주가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아차도 그렇고요. 실적이 잘 나오면 좀 이제 기뻐해야 될 텐데 현대 기아차는 이게 참 너무 그런 걸 많이 당해서 그런지 뭘 봐야 되는 거야. 진짜 궁금증이 있어요. 이제 기아차로 우리 실적 전망도 하게 되면서 진짜 현대차 기아차를 정말 주가를 터트리게 하는 모멘텀이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을 받고 투자분들이 열광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네. 당장의 돈을 버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는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수익성이 나오진 않죠. 뭐 심지어 돈을 못 벌어도. 그렇죠. 네. 뭐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돈을 벌면은 그게 미래니까 약간 이런 네. 컨셉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거기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국면인 거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현대기아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예. 평가들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앞으로 25년도, 2030년도를 위해서 이렇게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외 변수들, 뭐 내수 판매 부진이나 전기차 뭐 이런 걸로 흔들릴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뭐 정말 길게 보면은 지금 현대기아차만큼 미래를 잘 준비하는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장기 관점에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말씀드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외부 변수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기아차도 뭐 실적 나오고 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아도 실적은 뭐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1월 달에는 큰 모멘텀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실적 이슈 4분기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위험성 떨고 가는 빅베스 그쵸.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자동차 네. 업종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가 빅베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이 나온 직후를 이제는 뭐 매수 적기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데 뭐 이번에 SDB라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네. 뭐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현대모비스나 이제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처럼 현대차 그룹 계열 부품사들의 롤이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예. 있는 걸로 예.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예. 또 미래 전략이 더 깊게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모비스나 위아 같은 경우에도 1월달 실적 발표 이후로는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일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